자, 제9장입니다. 보호계전기 하도록 하죠. 보호계전기가 상당히 이제 우리 전력 파트에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상당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공부가 하기가 어려워지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보호계전 파트라는 자체가 이제 쉽지 않는 파트죠. 근데 시험을 보기 위한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정도까지 어느 정도 깊이를 조절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전기에 구비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보호계전 구비 조건. 보호계전기를 구비하는 조건은 먼저 고장 상태라든지 개소, 식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정확성이 있어야 돼요. 정확성, 정확해야 되는 것이죠. 고장 개소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시간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과도 안정도 즉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시간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신뢰성이에요. 그래서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작이 예민하고 오동작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당연히 동작이 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동작이 없으니까 신속성이죠. 신속성. 그래서 오동작이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정확해야 되는 것이고요. 적절한 후비 보호 능력이 있어서 어떤 하나의 고장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그 고장이 전체 계통에 파급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단계의 보호장치가 작동하는 후비 보호장치가 있어야 되죠. 후비 보호. 준비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준비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좋아도 돈 많이 들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보호계전기가 전체가 경제적이고 있어야 되죠. 경제성.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경제성을 빼게 되면은 정확해야 되고요. 신뢰도가 있어야 되고요. 신속하고 빨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중에서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시간 특성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안정도, 사고 나면 사고를 딱 끊는 순간에 그 사고의 여파가, 그 충격이 계통으로 이제 확산되는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시간을 조정해 줘야 된다는 뜻이죠.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보호계전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구비 조건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다음에 보호계전기의 분류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제 분류가 여러 가지 분류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가장 이제 빠르게 분류하는 방법이 구조 원리, 작동 원리, 요거에 대한 이제 분류인데, 이제 구조라든지 원리에 대한 분류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보호계전기 파트에서 여기에 들어있는 파트들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세부적으로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종류만 지금 나열해 놨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구조 원리는 가동 철심형, 전류력계형, 가동 코일형, 유도형, 분상형, 세이딩 코일형, 여기는 이제 교류계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자형, 정지형, 전자형은 전기 자력선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전자형 계전기예요. 보통 우리가 계기라든지 계전기를 작동시킬 때는 거기 이제 가동 부분이 철심이 들어있으면 가동 철심형, 가동 철편형, 가동 코일형, 전류 역계형, 요와 같은 것들이 이제 있더라. 그런 전류력계형은 말 그대로 전력량을 측정할 때 우리가 전력의 힘을 이용해서 계측을 하는 걸 말해요. 아무튼 요와 같은 것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지형, 전자형 계전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자형 계전기는 한글로 적어 놓으면 조금 이제 알아먹기 힘드는데요. 전기 자력선을 이용한 형식이냐, 안 그러면 말 그대로 전자를 이용한 형식이느냐 하는 얘기인데, 여기는 디지털 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 이제 특징들은 전자형 계기가 있는데, 이 전자형 계기는 트랜지스터형 계기,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랜지스터 계기는 디지털 계기를 말하는 것이고, 이 디지털 계기는 아날로그 계기에 비하면 속도 빠르죠. 진동 등의 영향이 없죠. 그 다음에 빈도, 고빈도란 말은 동작했다 안 했다를, 아날로그 계기들은 빈도가 많아지면은 접점이 이제 달아서
접점이 마모가 되어서 이제 오동작의 소지가 있지만 반도체형 계전기, 트랜지스터 계전기들은 그런 거 잘 견딘다는 뜻입니다. 또한 반도체 계전기들은 소형이고 경량이고 취급이 용이하다. 이런 이점들이 당연히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류력 위상 비교형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는 이런 종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시한 동작이한 분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구비조건에서 보호계전기들은 적절한 시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했는데 여기서 적절한 시한 특성은 세 가지의 시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이 그래프를 하나 그리게 되면 이쪽이 동작 시한, 계전기가 작동하는 시한, 동작 시한이고 이쪽이 계전기가 작동하는 동작 전류라고 보는 것이죠. 계전기가 동작하는 전류이고 계전기가 동작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여기 교점이 있죠. 여기 이때 여기 부분을 우리가 정정치, 세팅 값이죠. 정정치가 이만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 계전기가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세팅된 값이 여기가 이제 있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정정치 이상의 고장 전류가 유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계전기가 바로 작동할 거냐? 시간이 돼야 될까? 작동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죠. 첫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정정치 이상의 전류가 계전기에 유입했을 경우 그 동작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들어오는 순간 정정치 이상이 되는 순간 바로 동작하는 순한시성 계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한시성 계전기. 두 번째는 정정치 이상의 전류가 계전기에 유입되었을 때에 그 계전기에 작동하는 동작하는 전류의 크기에 상관없이 시간이 되어야 동작하는, 시간이 되어야, 여기서까지 일정 시간이 돼야 되죠. 여기까지 일정 시간이 되어야 작동하는 계전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정한시성이라고 부릅니다. 정한시성하고 이 순한시성 이 두 가지는 정정치 이상의 전류가 계전기에 유입되어 들어왔을 때 동작 전류, 계전기가 작동하는 전류의 크기에, 고장 전류 크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자, 바로 작동하면 순한시성이요. 시간이 되어야 작동하는 것은 정한시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정정치 이상의 전류가 계전기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들어왔는데 이때 그 값이 비교적 작으면 작동하는 시간이 길게 되는 것이고 늘어지게 되는 것이고 천천히 작동하는 것이고, 만약에 고장 전류 값이 큰 고장 전류가 유입되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계전기는 가장 빠르게 작동해야 되죠. 즉 고장 전류가 크면은 작동하는 시간이 빨라야 되는 것이고, 고장 전류가 작으면은 여기에 작동하는 시간을 좀 느리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장 전류가 작을 때는 동작하는 시간을 좀 느리게 잡았다가도 고장 전류가 커짐에 따라 계전기가 작동하는 시간이 빨라지는 계전기, 즉 전류와 시간이 반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계전기. 자, 그래프로 그려보면 동작 전류가 작을 때는 시간이 길다, 동작 전류가 커짐에 따라서 시간이 빨라진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셨나요? 고장 전류가 작을 때에는 시간이 좀 길고 고장 전류가 커짐에 따라서 계전기가 작동하는 시간이 빨라지는 계전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반한시성이라고 합니다. 반한시성 계전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한시성, 반한시성, 정한시성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계전기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순한시성이나 정한시성도 중요하겠지만, 통상적인 기본적인 계전기의 기본 개념은 고장 전류가 작을 때에는 조금 기다려 보았다가 작동하는 것이 맞고, 고장이 크게 되면, 고장 전류가 크게 되면 빨리 꺼내야 되죠. 빨리 꺼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계전기의, 보호계전기의 기본적인 특성은 반한시예요. 보호계전기 대표가 누구냐고 하시면 쉽냐면 퓨즈나 배선용 차단기라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그걸로 생각하시면 쉬워. 퓨즈 생각해봐.
고장 전류가 들어오면 끊어서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때 퓨즈 생각해 보면 고장 전류가 작을 때는 녹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차단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근데 고장 전류가 크면은 녹아서 끊어지는 시간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퓨즈와 같은 과전류 개전기들은 과전류 차단하는 것들은 반안시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반안시성은 그냥 우리 보통 보면은 과전류 차단기 같은 경우가 여기 반안시성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이제 개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요것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조합하는 것이 반안시 정안시 특성이에요. 반안시 정안시 특성. 그러면 반안시가 어느 전류값까지는 반안시 특성을 나타내다가 어떤 특정 전류값 넘어가게 되면 정안시 특성을 나타낸다는 뜻이 되는 거죠. 반안시, 정안시. 그래서 개전기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누어져. 순안시성 개전기, 정안시성 개전기, 반안시성 개전기, 반안시 정안시성 개전기. 이렇게 그 네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